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자, 뉴욕 증시 실적 시즌이 이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런저런 이슈가 참 많죠. 이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는 개별 종목의 시간인데요. 변동성이 조금 피곤하게 느껴질 때를 대비해서 오늘은 꾸역꾸역 주가가 올라온 사이버 보안 관련주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업종은 정보통신 사회의 치안 역할, 사이버 공간의 사설 경호업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수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이 사이버 보안 ETF를 우선 소개하고 그래도 나는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이 좋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를 간단하게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사이버 보안 ETF 중 순자산 운영 규모가 비교적 큰 종목 2개, 그리고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개별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순자산 운용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이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 ETF입니다. 티커는 CIBR이에요. 이 사이버를 연상시키는 티커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ETF는 iShares 사이버 시큐리티 앤 테크입니다. 티커는 IHAK, iHack이라고 부르면 편한데 역시나 해킹 관련 사이버 보안을 연상시키는 티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iShares가 들어가니까 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자회사죠? 그 iShares가 운영하는 ETF 맞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자산 운용사가 굴리는 ETF가 항상 수익률도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 녹화 시점과 방송 시점 살짝 차이가 나겠지만요. 퍼스트 트러스트의 CIVR이 iShares의 iHack보다 시세 상승률이 여태까지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ETF를 볼 때는 운용 수수료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퍼스트 트러스트의 CIVR 운용 수수료가 0.6%여서 이 iShares의 iHack 0.46%보다 살짝 비쌉니다. 하지만 시세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시면 운용 수수료 대비 시세 상승률이 더 높은 ETF를 고르는 게 방법이겠죠. 자, 이 두 종목의 상위 구성 종목 한번 볼까요? 이 CIBR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이 사이버 보안 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인포시스, 시스코, 그리고 센티넬 원 등이 주요 구성 종목입니다. 이 반면에 iHack, IHAK는 AMD와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엔비디아, 다큐사인 비중이 더 높은데요. CIBR이 직접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들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이 이 iHack보다 수익률이 앞서는 이유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들 인공지능, AI 관련주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와중에 또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또 꾸역꾸역 덩달아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치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국가가 최소한 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 중 하나로 바로 이 치안을 꼽죠. 그런데 IT 커뮤니티, 이 디지털 사회라고 부르는 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치안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라는 말도 쓰곤 하죠. 이렇게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라는 거는 온라인 공간의 치안 서비스 같은 필수제로서의 성격이 깊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까 중요성을 알기 어렵지만 이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새해 들어서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딱 2가지 사례만 말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러시아 배후 사이버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1월 말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 휴렛패커드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서버 관리도 하고 데이터 저장 관리도 하죠. 그런데 러시아 사이버 단체 측에서 최근 몇 달간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점이 알려지고 또 회사가 1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러시아 해외 정보국 소속이죠. 이 코지베어가 작년 5월부터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직원들의 기기에 침투해서 이 메일함 등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무단 유출했다고 합니다. 이 코지베어가 지난 2020년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죠. 이 솔라윈즈 공급망 공격을 비롯해서 2016년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나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솔라윈즈 공급망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안보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 꼽히는데요. 2020년 당시에 사상 최악의 해킹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 공급망 공격이라는 용어도 솔라윈즈 사태를 계기로 유명해진 말인데 IT 업체의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해킹해서 고객 기업들 시스템을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공격해서 마비시키는 겁니다. 이 해커가 솔라윈즈 내부망에 침투해서 IT 모니터링 솔루션이죠. 오리온의 악성 코드를 심으면 그 결과 이제 도미노식으로 악성 코드가 유포되는 거죠. 미국 증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시 이 솔라윈즈 사태 때 오리온을 사용한 기업과 기관 18,000곳에 악성 코드가 설치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미국 핵보안국이죠. NNSA와 재무부, 통신정보관리청, 국립보건원, 국토안보부 등 여러 국가 기관이 포함됐었습니다. 자, 새해 나온 사이버 공격 소식 하나만 더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피해자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는 러시아 배후 해킹 단체 미드나이트 블리자드, 우리가 노벨리움이라도 부르는데요. 이 사이버 단체 공격을 당했다고 올해 1월 19일에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망과 시스템에 무단 접근을 했고요. 작년 11월에도 비슷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이메일 계정 정보를 무단 유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도 역시 2020년 솔라윈즈 공급망 공격에 가담한 사이버 공격 단체인데요.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태도 역시 일으킨 바 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관련 해커들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통해서 미국 정부 고위 관련 이메일을 해킹하곤 하죠. 이렇게 새해부터 이런저런 사건들로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 2가지만 한번 볼까요? 이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센티넬1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펠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기술 업체입니다. 센티넬1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운영하죠. 올해 들어서 펠로알토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모두 10% 이상 뛰었고 센티넬1도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기업들에 다들 관심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이 펠로알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번스타인 증권이 펠로알토 네트워크스와 또 센티넬1은 보안 솔루션 부문에서 아주 좋은 선도 기업에 있으며 특히 펠로알토 같은 경우에 오는 2030년까지 매출이 3배에서 4배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요, 1월 고객 메모를 통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강조하면서 22개월 목표가를 기존 $269에서 무려 $300로 상향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수정하고 목표가를 기존 $203에서 무려 $304로 대폭 높였습니다. 사이버 보안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엔비디아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앞으로도 점점 커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